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될 핵심 시장 이슈, 기업 이슈 다루는 시간인데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해 주실 기업은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네. 제가 평상시에 보통 이러이러한 기업을 이러이러해서 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슈가 너무 많아서 네. 설명 못합니다. 하나씩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기업인지 역사부터 봐주세요. 네, 1997년, 그러니까 정확한 2000년쯤 생겼다고 봐야 되는데요. 창업자가 최규옥 회장이신데 이분이 원래 서울대 치대를 나왔다고 이제 돼 있는데 원래 그 임플란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임플란트 역사는 그 1965년도에 그래요? 네, 첫 번째 시술을 해요. 그 어제 뉴스 중에 재밌었던 게 티타늄 광맥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 티타늄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해가 없구나라는 걸 발견한 게 1961년이에요. 네. 50년대에 이게 스웨덴에서 발명했는데 그래서 임플란트도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만듭니다. 그러니까 1965년도에 임플란트를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약 30-40년 늦게 사실은 시작한 게 무슨 임플란트인데 이 최규옥 회장은 원래 79년도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갔다가 다시 학력고사를 봐서 85년도에 서울대 치대를 들어간, 그러니까 좀 한번 변경한 사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치대를 졸업하고 치과병원을 개업해서 원장을 하시다가 90년대 후반에 치과병원 원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치과병원 전산 시스템 되게 불편해.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는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 벤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외환위기 이후에 원래 오스템 임플란트의 전신 기업은 수민종합치제라고 이 전산으로 나름 약간 성공을 하다 보니까 요 플랫폼을 가지고 수민종합치제에서 우리 임플란트 좀 팔아줘. 도매를 좀 팔아줘. 유통으로 사실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다 사주세요라고 해서 요 기업을 산 것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전신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 당시만 해도 임플란트 하나에 4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적자를 계속 보다가 실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가장 핵심 코어 경쟁력은 뭐냐면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연수센터입니다. AIC라고 부르죠. 저걸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모든 경쟁진이 반대했어요. 지금 적자가 심한데 왜 저걸 시작하세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게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의 가장 핵심 경쟁력이에요. 저 교육을 통해서 그 임플란트 시술할 수 있는 의사를 확보했고 지금 해외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보해서 저게 사실은 오스템 임플란트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 가도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성공한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기업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좀 더 듣고 싶지만 이슈가 많아서. 일단 그럼 임플란트 시장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미 포화 상태인지 많이 큰 건지 앞으로도 전망이 밝은지요? 2020년 19년도에 전 세계 마켓 시장 한 45억 불, 한 5조쯤 됩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예상은 2030년 되면 63억 불까지 성장한다고 돼 있는데 저기 보시면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가 2019년 기준으로 마켓 한 8%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매출액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 1조 정도 합니다. 그러면 3년 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전 세계 마켓 쉐어를 약 25%까지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켓이 크지는 않은데 오스템 임플란트 성장 가도는 역시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큰 시장인데요. 중국 정부가 이렇게 뭐 물품을 조달을 하는지 최근에 VBP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당초에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악재로 여겨졌다가 뚜껑을 열어보니 뭐 나쁘지 않다, 호재다 또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중국 정부가 우리 말하는 조달청이죠. 조달청에서 왜 임플란트를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의료비를 좀 낮추려고 중국 정부에서 아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저가로 수주를 해서 지금 임플란트를 받았는데 국내 처음에는 이게 상대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1위 기업이 스타우루만이라고 스위스 기업인데 이 기업이 32% 코스트 다운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국내에 있는 또 다른 그 덴티움이
수주를 이번에 한 17% 정도 다운만 시켰는데도 이번에 다 수주를 해왔어요. 예. 이 수주로 당장 올해만 예상 매출액이 한 650, 80억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국 정부 조달청에 들어갔다는 것은 중국 민간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네. 자, 조금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얘기들을 좀 보면요. 지난해 뭐 코스닥 사상 최대, 코스닥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엄청난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요. 상장 폐지 벼랑끝까지 몰렸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법정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 이슈는 이제 크게 좀 벗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상장 폐지를 면했으니까 네. 벗어났다고 볼 수는 있고, 요게 2,215억을 횡령을 했으니까 네. 원래 지금 지금 상장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기 자본의 5% 이상, 그리고 임원인 경우 자기 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 이상의 횡령을 하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자기 자본보다 많이 횡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장 폐지로 가야 되는데 워낙 회사 규모가 탄탄하고 하다 보니까 상장 폐지까지 가지 않고 다시 거래 재개가 됐는데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죠. 17일 날 1심에 대해서 이 재정담당 팀장이 불복에 항소했습니다. 예, 35년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뭐 거래 정지는 해도 됐고 지금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산하펀드에서 주식을 지금 사들여가고 있고요. 경영권 이제 분쟁 가능성. 게다가 또 얼마 전에 주주들이 이제 집단 소송을 제기해서 좀 뒤숭숭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강성부 펀드가 굉장히 치밀하게 접근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거래 정기 있을 때부터 굉장히 공격하기 좋은 기업입니다. 임플란트가.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최규호 회장이 많지 않죠. 20% 정도 가지고 있고 개인 주주가 62%예요. 그리고 국민연금, 뭐 KB자산운용 이런 데서 5%씩 갖고 있으니까 사실 공격하기 좋은 기업이죠. 거기다가 회사 실적 탄탄하고 성장성 괜찮고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공격하기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인데 강성펀드가 계속 주식을 매집하다가 지난달 21일부터 5%가 넘었으니까 공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공시를 하는 순간 공시 제목을 단 게 경영권 영향이라고 게재를 한 게 경영권 분쟁으로 가냐 해서 이때부터 주가가 경영권 분쟁 테마로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라자드가 펀드 가운데는 한 7% 넘었으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애프리컷 홀딩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강성부 펀드 이제 산업 그렇죠. 유한회사죠. 네, 100%를 가지고 있는 강성펀드죠. 시장에서는 뭐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것보다 이제 대주주를 압박해서 좋은 회사니까 좋은 네. 값에 이제 좀 팔아서 제값 주고 팔아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진행형이고요. 주주들 집단 소송 얘기는 보면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소를 제기해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느껴지는데 또 뭐 과거에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 뭐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또 이랬더라고요. 그렇죠. 그는 그 소송은 좀 분쟁의 소지가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이미 거래 정지됐다가 정지된 기간 동안에 배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송보다는 현재 오스탄 임플란트 이 소송은 사실은 좀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고 네. 핵심은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 지금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것 같아요. 근데 영업이 굉장히 괜찮으니까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실적과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 두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그렇죠. 주가가 상승하니까 굉장히 지금 핫픽으로 지금 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맥락을 잘 잡아 주셨습니다. 여러 이슈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건 실적하고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 두 가지 정도를 중심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실적은 어떻게 나옵니까? 전망은? 제가 아까 전 세계 시장, 임플란트 시장이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네. 말씀하셨죠. 그 중에 올해 1조 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2019년도에 오스텀 임플란트가 전 세계 마켓 쉐어가 8%에 불과했어요. 3년 전에, 3, 4년 전에. 지금 25%까지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빠른 급성장이고 이 급성장의 마켓 쉐어의 점유율을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1위에서 3위까지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성비 높은 임플란트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AIC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치과 의사들에게 계속 이거 확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국가 다른 이 플랫폼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 3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액이 3분기에만 2,800억 가까이를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누적으로 뭐 30% 정도 누적 영업이익 71.5%니까 작년에 증가한 금액이 굉장히 실적이 좋죠. 여기다가 1조 원 돌파한 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의 그 VBP에서 이게 악재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호재로 돌아서면서 이미 올해 실적의 한 700~800억 원 이미 확보한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좋은 실적을 아마 유지할 것 같고 거기다가 이번에 강성부 펀드까지 이번에 기념권 분쟁이 붙으면서 저는 오스틴 임플란트는 한동안 호재를 주총까지는. 네. 그러면 기업 전망, 주가 전망은요. 네. 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주총까지는 2월 한 달이 굉장히 핫하겠죠. 예, 그리고 얼만큼 이게 매집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62%의 개인 주주들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개인 주주들은 이 싸움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바라볼 수 있는 해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실제까지 받쳐주니까 2월 한 달은 오스틴 임플란트는 계속 주목해도 좋을 주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 주민 여러 이슈들이 회자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분석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